12월 11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민주평통 워싱턴에서는 지난 12월 9일 제6차 자문위원 전체회의 및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2019년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자며 각오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최태은 위원과 김진국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윤흥로 회장의 개회사 10명의 위원에게 감사패 전달, 보궐위원 임명장 수여에 이어 주미영 부서기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김동기 총영사는 축사에서 다가오는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어 제임스 린튼 웰스프링 대표, 대북지하수개발에게 대북협력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만찬에는 박공석 자문위원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단식 농성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아직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만큼 단식을 중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날 치러질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시국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며 경제 성장파는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들이 견고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 회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비공개 환담을 갖고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책 국면에서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실세들을 향해 인권 제재 카드를 꺼내들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미 재무부는 10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 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당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3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에서 쏟아져 나온 요구들을 대폭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ISF와 관련한 후퇴는 없을 것이라며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프랑스는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굴지의 기업 화웨이의 창업자 딸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멍완저우가 체포된 일로 중국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애플 같은 미국 제품 대신 화웨이 제품을 사자는 애국주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가 미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한 가운데서도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전화통화를 하고 무역 협상 재개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IPO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일부에 상장하는 소프트뱅크는 10일 최종 공모가를 주당 1,500엔, 약 1만 5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사실상 소프트뱅크를 완전 소유한 99.99% 그룹은 이번 IPO를 통해 약 37% 지분을 매각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일본 내 통신사업자에서 글로벌 기술 투자자로 변화하기 위한 최종 작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0일 의회의 브렉시트 승인 투표를 하루 앞두고 투표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합의한 자신의 브렉시트안이 영국 전체와 국민 모두를 위한 합의라고 호소해왔지만 가장 큰 산이었던 자국 의회의 벽 앞에 일단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인력 부족에 따른 일본 기업의 도산이 362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도쿄상공리서치가 집계했습니다. 11일 도쿄상공리서치가 발표한 전국 기업 도산 자료에 따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이 11월 3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25건보다 8건이나 늘었습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주 베트남 미국 대사는 베트남의 성공이 미국의 국익이라고 말했다고 베트남 일간 또이째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받아 감형을 받았습니다. 남 전 사장은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20억 원을 배임 수재하고 4억 7,800만 원 상당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속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난 오용식 사장의 사퇴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야당의 지적과 비상안전 경영을 선포한 뒤에도 계속되고 있는 코레일의 안전사고도 사퇴를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유치원 비리 폭로에 앞장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유치원 3법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11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 공범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김 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검찰도 폭행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던 김 씨 동생 A 씨의 살인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역시 공동폭행 혐의 적용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 4층 사기 사건과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전날에 이어 11일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전날 조사에서 채용 청탁과 관련한 혐의 직권 남용, 업무 방해는 상당 부분 인정했으나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했으나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선 국민들의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현안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원장이 한국당 입장만 들은 채 바른미래당 이해훈 간사와는 합의도 하지 않고 회의를 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태블릿 PC, 가방, 현금 등 금품을 뿌린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법인과 이 회사들의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조합원 등 총 33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이 5,300만 원 수준으로 한 해 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혼부부 가구가 한 해 버는 근로 사업소득은 평균 5,278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인 부부인 경우 평균 소득은 7,199만 원에 이르렀지만 호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4,155만 원에 그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회계 위반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회계 위반은 없다고 11일 반박했습니다. 이날 한 언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 2분기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제품의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게 판매해 218억 원을 받았고 이를 매출로 계상하면서 당분기 영업 손실을 겨우 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재개 첫날 급등하며 화려하게 증시에 복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며 주가가 펀더멘탈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권사 추정치 평균은 1,468억 원으로 올해보다 12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4년 이후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확대하며 근원 물가는 0.2%포인트 하락하고 도소매업 취업자가 연 1만 6천 명 감소하는 아마존 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연기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입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23분 현재 달러당 1,129.3원으로 전날 종가보다 2.8원 올랐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원 오른 1128.0원에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올랐습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이날 3대 주요 지수는 장 초반 급락세를 보였지만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10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일 대비 34.31포인트 0.1% 오른 24,423.1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507포인트까지 밀렸지만 이를 만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6%, 인텔 2.1%, IBM 1.5% 등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4.64포인트 0.2% 상승한 2637.72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 1.4%, 통신 서비스 업종 0.8%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7020.52로 전일 대비 51.27포인트 0.7% 올랐습니다. 오늘의 생활 영어. Can I pay with my debit card? Sure. And could you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 here? The postal code, too. Okay. When do you think I'll get them? Today is Tuesday. So next Monday or Tuesday. Will that be okay with you? All right. No problem. Here's your receipt. 직불카드로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에 주소를 적어주시겠어요? 우편번호도요. 알겠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영수증입니다. Can I pay with my debit card? Sure. And could you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 here? The postal code, too. Okay. When do you think I'll get them? Today is Tuesday. So next Monday or Tuesday. Will that be okay with you? All right. No problem. Here's your receipt. Can I pay with my debit card? Sure. And could you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 here? The postal code, too. Okay. When do you think I'll get them? Today is Tuesday. So next Monday or Tuesday. Will that be okay with you? All right. No problem. Here's your receipt. 오늘의 유머.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안아준다, 뽀뽀해준다. 등 500여 개가 더 있다.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끝.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나투라 치과 강동호 원장은 방문하시는 환자분 모든 분들에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세한 구강관리법을 교육해드리며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치료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투라 치과 703-652-4265 703-652-4265 정직하고 우직한 곰돌이 워싱턴 부동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믿음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강남 부동산. 개인주택, 상업용 건물, 사고 판매율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상업용 건물 관리도 해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703-256-3789 미국 의대 치대 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의 의대 진학 프로그램으로 그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전화 주세요. 703-789-4134